우리 막내가 벌써 40이라고. 아이고. 대견해 죽겠어 정말로. 이뻐, 아주 정말 이뻐. 그런데 이제 40살 먹으니까 내 딸이 아니라 내 친구가 되더라고요. 친구뿐이 아니라 내 언니가 되더라고요. 뭐든지 내가 의논을 해요, 걔한테. 그러면 걔는 아주 신식으로 해석 잘해주고 판단 잘해줘요. 근데 나는 항상 구식이 돼서 정에 치우쳐요. 맞아. 정에 치우쳐갖고 맨날 뒤통수를 맞는 거야. 맞아. 그럼 걔한테 왜 이래 야단을 맞아요, 내가. 그래서 나 그럴 때마다 어머, 옛날엔 내가 얘를 야단을 쳤는데 내가 이제 얘한테 야단을 맞는다. 와, 세월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하여먹구나라는 것을 그 생각 키우게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걔한테 붙어줘요. 위로해주고 어디 쇼핑 가고 여행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좋다, 미국도 좋다, 불란서도 갔다 오고 둘이서. 그래서 말이죠. 내가 생각했어요. 아유, 요 새끼를 안 낳았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내 곁에서 방울이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고요. 딸 없는 사람은 정말 미안합니다. 나만 좋아서. 나는 좋아요. 아, 부러워라. 부러워라. 네. 아니 살 수 있으면 돈 주고 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딸은 확실히 친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가 5살 때부터 희한하게 저도 이제 혼자니까 뭐 천둥 치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 없어도 둘이 이불 쓰고 놀고 그때부터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난 네가 내 친구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딸은 친구야. 예. 근데 아들은 그래요? 키워보니까 왜? 한번 키워봐. 친구가 아니라 형이에요, 형? 키워봐요. 형이야. 네.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도 뭐 많이들 이게 돌봄이라고도 하고 간섭이라고도 하고 뒷바라지라고도 하고 이게 뭔가 간섭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출가 외인 하면 딸은 멀리 보내고 막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도 해서 갖다 주고 하면서 훨씬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 빌미로 더 간섭도 많이 하게 되고 어때서 유인경 마담님은 예를 들어서 시집을 보냈다. 그때도 엄마 뭐 해주면 다 해서 해주실 작정이세요? 예,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순간까지 저희 어머니였고 저의 든든한 백이었고 저의 자판기였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면 다 나왔습니다. 누르면 나오는 네, 자판기. 저도 그렇게 해서 대물림을 해야 되는 게 정서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더구나 요즘은 딸이 예전처럼 결혼하면 저 먼 시댁에 가서 살림만 하던 시절과 달리 딸들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여성이 또 자식을 키우려면 친정어머니건 시어머니건 뭐 도우미 아줌마건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필요한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손주를 보고 싶은 건 제 요망사항이에요. 제 딸이 원할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진지하게 나중에 너 자식 나면 내가 키워줄게 그랬더니 섬찟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이렇게 망쳤으면 됐지 왜 내 자식까지 내 자식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뭐 농반 진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전자제품이야 뭐 2년 동안 AS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 평생 AS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라이프타임 워런티. 네. 근데 딸이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네, 사돈댁에서 요구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요즘 신세대 시어머니들은 친정어머니랑 같이 그 신생아실에 가서 사돈 이제부터 고생이겠어요 하고 서로 안 맞겠다고 떠민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오면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망사항이 저는 딸에게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까지는 그 아이의 엄마이고 싶고 생산자로 책임을 져주고 싶죠. 이야, 저희 잔소리를 친정 예. 부모님을 보니까 예.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형제인데요. 딸들은 그런 대로 뭐 자기 그냥 몫을 하면서 사는데 아들 둘이 저희는 되게 철이 좀 늦게 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저는 그래서 남동생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저희 엄마한테 굉장히 독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끊어라, 도와주지 말아라, 내 보내라, 문을 잠궈버려라. 걔가 집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할 엄마는 왜 그걸 못 잠그냐.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 말고 내 보내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는 게 자식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고 안쓰럽다 그러면 그거를 떼놓지를 못하고 그 자식이 더 정이 가는 그게 거야. 더 저예요 마음이. 이성 논리에 따라서 이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인간은. 가슴은 예. 자식을 놓고는 전혀 반비례한다라는 야, 거. 어떻게 말이 없냐 오늘? 아니 반대로 여쭤볼 거예요. 예, 이렇게 경림 마담님 얘기하고 아직 너무 어리긴 하지만 예, 장가 보낼 생각도 좀 아직 멀긴 하지만 지가 뭐 10살 돼서 간다 그러면 보내야죠. 그걸 보내야죠. 그건 이제 부모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갈 수 있죠. 엄마 저 중학생인데 이제 장가 갈게요. 네가 돈 있으면 가라 이 자식아. 그러겠어. 나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아 근데 저는 왜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비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님이 마음은 저를 사랑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금전적으로는 못 도와주시는 거를 늘 보면서 자랐고 그걸 알고 자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 자식이 제 아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건데 지금부터 네가 찾으라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또 풀어놓으면 다 찾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60이 넘고 그래, 마음 같지 않을 70이 거예요. 넘어서 내 살 거 챙겨놔야 되고 노후 자금으로. 지금 허리 아파 지금 이거 피지도 못하겠는데 애 갖다 맡기고 이러면 사실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아니 내 예. 살림이 여유 있으면 애가 하고 싶은 거 다 밀어주겠는데 그 사회적으로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퇴직금을 받을 건가 연금을 받을까 고민하시다 연금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아직도 연금은 나오고 그때 퇴직금을 받은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자식들 사업 자금이다 IMF 때 가지고 다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방송에서 60대 이후에 노후를 생각하셔서 자식한테 다 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네. 저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더라도 제 자식한테 다 줄 생각이에요. 나를 입양해줘요. 너무 많이 제가 가는 거 아니야? 어디서 느꼈냐면 여름 휴가를 갔을 때 제가 느꼈어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9일 동안. 네. 근데 맹세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겠다. 제가 짜증을 엄청나게 잘 내는 성격이에요. 왜? 저는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보고 참았어요. 예, 근데 애들하고 와이프는 제가 3번 화냈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자식도 남이고 와이프도 남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럼요. 제가 노선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제 남처럼 대하자. 남처럼 예의 바르게 대하자. 그래서 나중에 지원하는 건? 지금은 좀 먼 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아주 그래도 지원하는 거는 뒷바람 그건 제조건 변함이 그대로 없어요. 변함이 없고. 다만 모든 걸 주신대잖아요. 좀 간격이 너무 가까울 때 아빠의 화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나는 간격을 좀 떨어뜨리고 걔네들의 뒷바라지에만 전념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따님이 아버지가 화를 냈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아버지는 화를 낼 수가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화를 낸 거에서 납득을 못 하니까. 왜 남편 납득을 못해요? 화를 내는 게 싫을 수 있을 뿐이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완벽한 어머니였어요.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 약속을 어기신 적도 없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완벽한 어머니가 갑자기 딱 치매에 걸리시고 당신도 못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상실과 실망감이 너무 커서 저는 제 딸에게 정말 푼수처럼 굴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엄마 그럴 줄 알았다. 평소 때도 꼭 치매 걸린 사람처럼 푼수 떨었다. 예방주사 놓는 식인 거죠.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화낸 거 오해받지 않게 해서 거리를 두고 고객처럼 대한다는 건 아이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아니 당분간 또 이렇게 좀 해보다가 또 반응 보고 또 이경재 원장님 탑이잖아요. 키워보면요. 아이가 내 말에서 내가 아이 이름을 불렀을 때 엄마 하고 달려올 때까지는 오늘 내가 이놈을 자식으로 생각해야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로 생각해야지 별 생각을 다 해요. 내 노선대로 가요. 네. 그런데 정말 자식에게 배우자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고 보면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부모일 때의 마음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우리 중구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월급을 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서 그땐 데이트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친한 감정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길에서 이제 우연히 중구랑 데이트하는 걸 만났어요. 근데 중구가 월급 타서 나한테 머리띠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머리띠가 있어요. 저 녀석은 파마한 머리도 싫어하고 단발머리에 머리띠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를 머리띠를 사다 줘서 제가 그걸 하고 막 딸랑딸랑 이렇게 나갔는데 중구 옆에 있는 그 여자애가 똑같은 머리띠를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순간으로 확 나쁘더라고요. 이 녀석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엄마는 이쁘진 않아도 엄마는 맛있는 엄마지. 제가 이제 하는 모든 상품의 브랜드가 짝인데 그게 우리 중구가 엄마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춤을 춰줘서 짝이라는 브랜드를 가졌어요. 너무 사랑스럽다. 그랬던
놈이 똑같은 머리띠를 걔도 하나 하고 나도 하나 하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겠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예뻐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참 동안을 되게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운함? 이렇게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20년간 공들인 남자를 다른 한 여자는 20초 만에 바보로 만든다. 아니, 정답은 20년 동안 공들인 사나이가 된 남자를 20분 만에 한 여자가 바보로 만든다. 어쨌든 결론은 바보잖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바보야. 아니 진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식 얘기만 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커졌으면 하고 바람이 부모잖아. 네. 자식도 내 부모가 이랬으면 하는 건 또 자식의 바람이 있는 거야. 그거를 맞춰야 된다고, 그거를. 네. 근데 내 자식은 이렇게 커졌으면 하는데 내가 애 키울 때 우리 큰아이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야. 딸인데 중학교 다닐 때. 남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모전 여자. 아니 근데 그거를 선생님 그 제자하고 결혼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시작을 해.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아빠한테 배운 거. 중3 때 뭐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을 거 아니야. 그 내가 우리 집사람 불렀어. 지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화를 내지 말고 걔가 저렇게 컸다는 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를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다. 우리는 애로 생각했는데 걔가 벌써 그런 이성을 느낄 정도로 컸다는 거를 당신이나 내가 몰랐다는 거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왜 쟤한테 그러냐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하랜 대로 하고 그 자랄 때 이뻤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야 돼. 자식 키우는 거는. 근데 영규 씨는 사실 아내가 제가 타는 다른 프로그램에 아내가 아이와 함께 나왔었거든요. 보니까는 뭐 교육 막 으악 시키고 막 이게 쫙 스케줄이 쫙 돼 있는 엄마더라고요. 분명히 나중에도 나는 우리 아들은 좀 챙겨줄래 하는 게 있을 텐데. 저는 제 아내하고 교육 방법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데 그래서 안 싸는 방법이 아내가 하는 데를 두자 하는데 나중에 아내가 결혼하고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홈쇼핑 쇼호스도 그만두고 아이에게 전념하겠대요. 맞아. 우리는 그래서 아이가 보세요 지금 스케이트 배우러 다니죠, 수영 가죠, 축구 가죠, 태권도 가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영어, 뭐 미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전 제 아내를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한글을 1년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효과도 없는 걸 왜 가르치냐. 애가 한글도 1년을 가르쳤는데 모르고 영어를 1년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아는 게 뭐 헬로우 하이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현명하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어떤 그 공부하는 것을 이게 공부가 아닌 놀이처럼 가르치더라고요. 놀이처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능률은 안 올라도 이렇게 즐기게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또 이렇게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줬다가 나중에 다 줬는데 아들이 너에게 만약에 정말 기대한 만큼 너한테 안 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네 일 좀 해라. 나한테 자꾸 돈 타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일 좀 해라. 내가. 결론은 적었네. 결국 결론이.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아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좀 집안 정리 정돈을 못해서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막 장모님한테 제가 어머니 진짜 따님 교육을 정말 이런 거 정리 정돈 좀 시켜서 좀 보내시지. 왜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래 내가 너보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AS 대박. 고객님이 사셨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네가 선택했잖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앞으로 네가 다 해결해.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꾸 크면서 변해요. 그럼 그때 그렇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안 변하는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살아. 요 새끼를 뭐를 해서 좀 1등을 시키나 뭐를 해서 전문가를 시키나 별걸 다 하고 사실 아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은요 사랑이 옮겨가요.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엄마가 있잖아요. 자식을 보면 콧구멍이 벌렁벌렁한 게 그렇게 보기도 좋고 들어오면 좋고 나가면 또 섭섭하고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뭐 한다면 뭐든지 오케이예요. 그다 실망도 많이 해. 예. 사실.
그래서 실망하면서 이제 뭐를 생각하냐 하면 아 내가 이 남자한테 이 작은 남자한테 정을 띄어대겠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네, 맞아. 우리 시어머니 지경이 되겠지. 저거는 내 아들이지 내 애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슬 서럽지만은 정을 띄어 나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